비앙세? 바이낸스. 오늘 하는 게 바이낸스. 비앙세. You got some rich love. Just say 초보자를 위한 초보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편으로 우리 뒤에서만 항상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던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28살 박창규라고 합니다. 공개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보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고 어떻게 해외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 오늘 전문가이신 단타를 많이 쳐보셨던 손현창 씨가 이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가 아니고 가치 투자를 많이 하는 광화문 단타신. 봐봐, 한국 거래소가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아졌어. 그치? 근데 한국 거래소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인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그 코인 종류가 거래는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입출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 몰라, 걔네들이 막았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 리스크나 어미세고 이런 코인들을 사고 싶으면은 한국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분명히 그런 코인들도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한국에서 지금 돼 있는 코인들보다도 훨씬 큰 코인들도 많고. 그렇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라는 걸 이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사람들이 이게 되게 어려워해. 해외 거래소를 어떻게 영어를 나 잘 못하고 어디를 어떻게 거래해야 되고 내 돈을 그쪽에다 보낸다는 것도 불안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초보자의 관점에서 보는 오케이. 해외 거래소 파헤치기. 발치기. 오케이? 지금 잠깐만. 근데 리스크 어미세고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는데 업비트에서 한다고. 안 한다고? 출금이 안 된다고. 아, 그래? 미안해. 그래가지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해외 거래소들 중에 폴로니엑스라든지 비트렉스, 비피넥스 이런 거래소들이 있어. 거래량도 상당한데 문제는 비피넥스, 비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가입자를 안 받고 있어. 왜?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폭주를 하고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용자를 제한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서버 증설이 먼저다. 그래서 안정화를 먼저 이루고 난 다음에 신규 가입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신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피넥스 같은 경우는 홍콩에 베이스한 그런 거래소고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미국 베이스인데 중국 베이스의 거래소도 규모가 상당하단 말이야. 아니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중국 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뭐 거기 이제 중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규제고 외국인이 중국 거래소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권의 문제인 거지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중국 거래소 중에 하나인 바이낸스에 대해서 바이낸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바이낸스 화면을 보면은 짱이지. 한글이네? 한글이야. 이 사람들이 한국 고객들이 많은 걸 알고 지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문제 없겠다, 이건 쓰는데. 근데 이제 이 메인 화면은 한글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 돼. 한글이 아니야. 영어야. 그래서 의미 없잖아, 그러면.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걸 클릭해 보면은 여기는 또 영어야. 그래서 글로벌 시대의 영어는 필수다. 뭐 이런 수가 있겠지. 자, 가입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보자. 바이낸스가 거래되고 있는 코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비교도 안 되게 많아. 좀 그거면 중간에 잠깐 지금 넣을게. 자, 여기 보면은 드래그해서 이거 퍼즐을 맞춰야 돼. 진짜? 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디도스 방지를 위해서. 똑똑하다. 오케이, 이메일 인증. 그러면은 여기 사용하지 않아. 절대 하면 안 돼. 그치. 태균이가 이거 훔쳐간다. 자, 이제 이메일 들어가서 해야 돼. 여기다 confirm your registration. 있구나. 그래서 verify 이메일 누르면 됐어. 그러면 이제 가입이 끝났어. 축하해. 아직은 근데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제한이 많이 돼 있어. 일단 로그인 한번 해봐. 바이낸스에. 그리고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요새 가짜 웹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주소를 확인하라고 나오잖아. HTTPS가 꼭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아, 주소에? 주소에. 이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인데 NENC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짜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정보 도용해갖고 해킹하고 그러거든. 똑똑하다. 그래서 피싱 사이트를 주의해야 된다. 자, 디도스 방지 퍼즐 풀어주고. 재밌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됐어. 자, 일단 skip for now. 오케이. 했어. 자, 이제 넌 레벨 1이야. 레벨 1은 출금 제한이 24시간에 2비트. 2비트코인? 2비트코인만 출금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입금은 상관이 없어. 근데 출금 제한 2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정도 값어치의 그 그렇지. 모든 코인을 하든지 이 정도 값어치라는 거야. 여기는 이제 그 사용되는 주축 통화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계좌를 만들었으니까. 그치.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 인증, SMS 인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글 OTP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걸 지금 한번 해보자. 활성화. 오케이. 누르면은 이 QR 스캔이 나와. 이거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돼. 내가? 잠깐만. 그리고 이 QR 스캔 첫 화면 같은 경우는 이게 백업 키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분실할 경우에 내 OTP에 더 이상 접속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 이거를 알아야지만 내가 OTP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세컨더리 두 번째 약간 비밀번호 같은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저장을 해놔야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프린터, 픽, 백업 이렇게 하면 이제 인출을 해놓는 거거든. 인쇄를 해놓는 거. 인쇄를 해놔서 나중에 핸드폰이 분실됐을 경우에 이 QR 코드만 있으면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OTP도 변경하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화면에서 한번 벗어나면 다시는 이 QR 코드가 안 나와.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처음 만들 때만 할 수 있어. 사진 찍어야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던가 화면을 캡처해 놓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이거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 큰일 나지. 오케이, 알았어. 자, OTP. OTP? 구글 OTP를 들어가서 들어왔어. 구글 OTP에 여기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바코드 스캔.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바코드 스캔. 바코드 스캔을 누르면 QR 코드를 이제 여기다 스캔을 하면 돼. 그러면은 떴지. 떴어. 바이낸스 OTP가 이제 됐어. 등록이 된 거야. 자, 그러면은 enable 2FA 이거를 하면 돼. 자, 너 비밀번호. 이 OTP 표시된 거 그냥 비밀번호. 너 지금 비밀번호. 비밀번호 치고. 시작은 간단한데 들어가니까 복잡하다. 오케이. 그리고 OTP. OTP는 1분에 한 번씩 리셋되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 7, 5, 4, 1, 5, 4. 오케이. 그러면 enable to FA. 이러면 구글 OTP가 활성화된 거야. 자, 화면에서 한번 나가니까 다시는 그 QR 코드 스캔이 안 나와요.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어.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출금 제한은 2BTC야. 아직도 똑같네. 2BTC인데 여기서 100BTC까지 올리려면 레벨 2가 되려면 신분 인증을 해야 돼. 그래서 신분 인증을 하려면 자기의 이제 국가, 그래서 이름이랑 성, 국가 및 지역, 여기 코리아 쓰면 나오거든. 사우스 코리아. 노싸면 안 되지. 그리고 여권 번호. 근데 여기는 좋은 게 보통 여권 사진하고 여권 번호만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 그 주민등록증이랑 운전면허증으로도 할 수가 있어. 그게 돼?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너의 그 주민등록증하고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일단 정면 사진 하나, 그리고 그 겉에 사진 하나, 정면 사진 하나, 그리고 네가 그 신분증을 들고 날짜를 쓴 종이를 들고 네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 하나. 이렇게 해서 인증을 보내면 한 2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24시간? 그러면은 얘네가 이거를 이제 인증을 해주면 100BTC까지 출금이 가능하다. 하루에? 하루에. 사실 100BTC면 엄청난 돈이잖아 지금. 거의 한 4억 되잖아 하루에. 하루에 4억 정도 꺼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이제 20억이야? 100BTC면 20억인가? 20억이지. 2천이니까 2천이니까. 4억이 아니고 20억이구나. 수학 못하는 게 맞았네. 거래소로 한번 가보자. 기본 설정, 고급 설정이 있어.
이거는 이제 고급 설정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의 프로 차트랑 똑같은 거고 기본 설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빗썸이라든지 코인원에서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의 화면이야. 봤어, 나 이거 봤어. 이거 봤지.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 근데 와, 이 화면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이거? 화면이 너무 복잡한데 쉽게 설명해 줄게. 왼쪽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지금 나와 있지. 봐봐, 수량이 지금은 ARN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더리움을 한번 검색을 해보자. 검색할 때도 영어로 쳐야 되지? 자, 이더리움 마켓에 들어가면 자, 이게 지금 이더리움 시장이야.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이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이건 지금 BTC 사이트야. 그러니까 BTC 거래소야. 비트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여기는 비트코인이 지금 통화로 거래가 되는 거래소고 이더리움을 누르면 이더리움이 통화로 거래가 되는 거래소. BNB는 바이낸스에서 만든 코인이 또 있어. 그래서 바이낸스 토큰으로 거래하는 거, USDT로 테더로 거래하는 거래소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일단 대표적이니까 이게 BTC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사고자 한다면 여기가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가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수량이야. 이더리움을 몇 개 사고 팔고 하겠다. 이 가격. 그러니까 이 가격이랑 만나는 게 지금 현재 가격이겠지. 그치. 그리고 이게 총 비트코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리밋이 우리가 흔히 거래를 하는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래소야. 그래서 네가 여기다 가격을 쓰고 여기 클릭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구매를 하고자, 예를 들어 이 가격에 사고 싶다. 클릭하면 이 가격이 눌러주고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구매량, 그러니까 너가 지금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를 쓰는 거야. 몇 개를 사고 싶다. 이더리움 몇 개를 사고 싶다. 또는 네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50%만 사고 싶다. 75%만 사고 싶다. 그래서 한 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마켓에서. 그러면은 여기 BTC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쪽에 그러면은 뭐 원이라든지 뭐 얘네 중국의 위안, 뭐 달러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네. 그렇지. 해외 거래소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기준 통화로 사용해. 그래서 US 달러라든지 원화 그리고 위안 이런 걸 잘 안 써. 그나마 이제 그렇게 정부의 그런 피아트 커런시를 쓰는 게 바로 이거지. USDT. 이게 테더라고 US 달러 테더인데 그건 뭐야?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토큰이야. 암호화폐이긴 하지만 뭐냐면 달러랑 이 토큰의 가격을 1대1 비율로 항상 얘네들이 유지를 해줘. 그래서 1달러에 1 USDT로 유지를 해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거래소에서는 달러를 입출금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외국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네가 USDT를 다른 거래소에서 구매해서 여기다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이미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편해. 그래서 마켓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래 기록이고 yours가 지금 네가 거래한 기록이야. 내 거래 기록? 근데 지금 거래 내역이 없지. 그치, 아직 없지. 그래서 구매 판매 지금 잔액이 0원이라서 구매 판매가 안 돼. 그리고 여기 마켓은 뭐냐면 마켓 프라이스야. 그러니까 리밋은 네가 가격을 정해서 이 가격에 팔겠다 사겠다 하는 거고 마켓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에 내 수량을 전부 다 그냥 팔겠다 또는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위험할 수가 있어. 그치. 그냥 가격이 쭉 떨어지면 그 가격에 체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급할 때 내가 빨리빨리 이걸 처분해야 되고 당장 가격이 얼마든지 난 처분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사고 싶을 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놓은 게 바로 스탑 리밋이야. 그건 뭐야? 이게 스탑 리밋이 뭐냐면 네가 가격을 정해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사고 팔고 하는 가격을 정할 수 있고 수량도 똑같은데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스탑이라는 기능이 있지. 스탑? 이게 뭐냐면 이 스탑이라는 기능은 내가 막 이 가격에 사고 팔고 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야. 근데 나는 이 비트코인을 1,900만 원에 사고 싶어. 그래서 1,900만 원에 올려놨는데 1,900만 원이 안 가면은 못 사잖아. 그치.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1,8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1,900만 원에 사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야. 내가 만약 그냥 리밋으로 걸어놓으면 이걸 안 보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스탑에다가 1,800만 원에다가 걸어놓으면 돼. 그리고 리밋을 1,900만 원에다 걸어놓으면
1800만 원을 갔을 때 너의 주문이 실행이 돼. 체결되고. 그러면은 1900만 원에 네가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하로 돼 있는 코인들은 다 사겠지. 그러니까 1800만 원을 가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거야. 너한테 유리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좀 편리한 기능이지. 가격 변동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훨씬 더 등락폭이 커서 더 높거나 더 낮은 가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기능. 이거 괜찮다.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건 괜찮은 거야. 국내 거래소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면 돼. 그럼 판매도 똑같은 방법인가? 판매가 똑같아. 이 가격이 됐을 때 너의 주문이 실행이 된다. 이런 의미야, 스탑이. 근데 벌써 너가 이제 이메일하고 OTP 인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할 수가 정말 쉽잖아. 근데 걱정이 좀 되는 게 이메일 거래 하나 있다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메일 구글 OTP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로그인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한을 eBTC로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이거의 주인인데 eBTC가 갑자기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출금이 돼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eBTC밖에 못하는 거거든. 꺼내봤자. 그 정도는 바이낸스에서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이 정도인 거지. 네가 만약에 너의 본인 인증까지 다 해버리면은 해킹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 그렇지. 너의 신분증이랑 이런 거 다 찍어서 보내주면.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100BTC까지 해주는 거야. 지금 자꾸 비우는데 어떻게 성지가 되게 좋아하는데. 때릴까? 그래서 펀드를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입금 출금이 있어요. 입금 출금을 누르면 여기 너의 지갑들이 나와.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 보다시피 엄청 많아. 굉장히 많네. 그지, 엄청 많아.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예를 들어 네가 이더리움 지갑을 확인하고 싶다. ETH 하면 이더리움 나오잖아. 여기 입금을 누르면 이게 너의 주소인 거야. 내 지갑 주소? 네가 이더리움 주소야 이게. 그래서 이거 클립보드로 복사하기 하면은 복사가 된 거야. 그리고 이거는 QR 코드. 내 입금 주소. 네 입금 주소야 이게. 그럼 여기다 돈을 보내주면 되겠지, 사람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출금도 반대로 출금을 누르면 받을 수 있는 출금 주소를 네가 여기다 치면 돼. 그래서 새로운 주소 사용해서 네가 여기다가 막 치면 돼. 오케이? 주식 주석 태그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주소가 아니고 그냥 너가 노트를 적어 놓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코인원 주소로 뺀다. 그럼 여기다 그냥 코인원. 입금자명 같은 거네. 그렇지. 그냥 입금자명 여기다가 코인원 이렇게 써놓고 그냥 여기다 그 주소를 써서 보내면은 나중에 거래 내역에 코인원이라고 나오는 것이. 그래서 출금액은 네가 이렇게 쓰면 되고 출금액을 쓰면 되고 맥스 누르면은 너가 갖고 있는 최고액 각 전 재산 모든 이더리움을 보내겠다 이런 거고. 수수료는 0.01. 0.01 비트코인? 아니야. 0.01 이더리움이지. 오, 그러면 그렇게 되게 싼 거네? 원래 모든 암호화폐는 이 입금 출금 수수료는 되게 굉장히 저렴해. 그래서 비싸봐야 10,000원? 비트코인이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데 그래봐야 뭐 몇만 원 정도?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제출 누르면 바로 이제 출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여기다가 현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BTC 비트코인 주소에 이제 입금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주소로 한국 거래소에서 이 입금 주소로 보낸 다음에 비트코인을? 또는 이더리움이나 보내서 거래를 하면 돼. 그럼 굳이 어렵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충전하는 것보다 편하게 한국 거래소에서 산 다음에 여기로 보내면 편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그냥 보내면 바로 너의 밸런스가 생겨. 평가 금액이. 그래서 아까 그 거래소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면 돼. 그 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황에 따라? 비트코인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빗썸에서 새로운 코인이 상장했다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 걸리겠네. 근데 평소 지금은 뭐 큰 일이 없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돼. 그 금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비트코인도 보통 1시간 이내. 근데 그거는 많이 걸릴 때고 보통은 30분. 근데 그것도 코인마다 다른 게 코인마다 블록체인의 속도가 다 다르고 그치. 그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리플로 보낼 경우에는 빠를 경우에는 30초. 그래? 리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거든.
스텔라나 리플이 빠른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로 보내면 30초에서 1분이면 가지. 맨날 은행 송금 생각하다가 코인 송금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길게 느껴지네. 그리고 이제 너가 좀 이제 거래를 많이 해봐서 나 좀 안다. 그냥 고급 설정. 고급 설정? 고급 설정 들어가면은 차트가 코인원 프로 차트 느낌으로 나와. 오, 진짜 무슨 주식시장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딱 그 가격의 흐름이 쫙 나오잖아. 업다운도 나오고 거래량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격을 정한 다음에 수량 정하고 바로 구매 이렇게 눌러버리면 돼. 어때? 좀 도움이 됐어? 진짜 생각 엄청 쫄았거든. 근데 막상 별거 없잖아. 까보니까 진짜 별거 없네. 별거 없어. 방법도 간단하고 굳이 뭐 돈 충전하느라 그렇지. 뭐 고생 안 해도 돼요. 금방 가. 자, 이제 사용법을 이제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이런 것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해외 거래소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려운 게 아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진짜 해보니까 뭐 알려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거래소를 처음 접하는 저도 한눈에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간단하고 쉬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해볼까? 사용자를 위한 초보자에 의한 죄송합니다. 초보자에 의한 초보자를 위한 사용해주신 정신 타운기 미스터 블록체인입니다.